인천은 아직 2021년 고점 회복 못한 지역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세종시도 최근에 좀 빠지긴 했는데 매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산도 자체 인구는 줄어드는데 300만이 넘는 거대 도시이기 때문에 부산 지역의 상위 20% 아파트 눈여겨봐야 되고요. 울산은 남구가 대치동 같이 인기가 좋은 지역입니다. 브랜드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6억이에요. 비브랜드 아파트는 5억 2천이에요. 저는 유독 브랜드 아파트 씁니다. 서울, 강남과 달리 일산, 인천, 송도 등 수도권 외곽 지역의 집값 회복이 유독 더딘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연합니다. 당연한 걸 받아들여야 돼요. 왜 우리 동네는 안 돼? 때를 기다리십시오. 주식도 때를 기다려야 되고 집도 때를 기다리는데 특징이 있어요. 강남이 왜 좋겠습니까? 입지가 좋고 일자리가 많고 교통 인프라가 좋고 교육 환경이 좋고 한강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래서 비싸요. 비싼 지역은 수요가 많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니까 가격 탄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수지 이론을 이해를 하면 좀 편합니다.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가 있다고 쳐요. 자, 저수지를 만들었다고 칠까요? 제가 땅을 파서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물이 비가 오잖아요. 어디부터 차요? 중심부부터 차죠. 비가 계속 오네? 홍수네? 장마네? 외곽까지 차죠. 집값 상승도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번져나간다는 거고요. 비가 안 와. 가물어요. 물이 줄죠. 외곽부터 줄어서 중심부는 가장 늦게 빠집니다. 부동산 시장, 집값도 똑같습니다. 좋은 지역들, 비싼 동네는 좋잖아요. 우리가 강남을 안 좋다고 얘기해버리면 말이 안 됩니다. 좋잖아. 좋은데 비싸서 문제지. 비싼 걸 안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올라도 강남이 탄력성 있게 먼저 움직이고요. 내려갈 때도 강남이 늦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올해 2026년 2월, 3월 강남 집값 떨어졌잖아요. 이거는 일반적인 이런 시장의 메커니즘이 아니라 5월 9일까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선택. 일반 세율로 팔면 양도세를 3억 내는데 중과로 팔면 7억이 나와. 4억 갭이 나죠. 그럼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2억이든 3억이든 금매로 파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강남 쪽에 고가 아파트 시장에 금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시장의 메커니즘에 의한 하락은 아니고 정상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추세 하락이면은요 외곽부터 빠져요. 인천 빠지고 경기 북부 빠지고 경기 남부 쪽 빠지고 이제 서울이 이렇게 강남의 마지막에 빠지는 게 일반적인 메커니즘이고 오를 때도 반대 중심부에서 번져 나가죠. 그러면 올해 2월, 3월은 예외적인 합리적인 선택에 의한 답이 정해져 있는 일시적인 하락이었다는 거고요. 우리가 그러면 인천은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송도 뭐 대표적인 인천의 가장 좋은 도시죠. 송도, 검단, 청라, 뭐 무평 여러 지역들이 있고 뭐 인산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언제 올까요? 자, 또 생각을 해보죠. 2024년, 2025년 강남 집값 많이 올랐죠. 미친 듯이. 2025년 2월, 3월만 하더라도 강남이 미친 듯이 오르다가 토지거래가 지정이 되고 하니까 마포, 성동, 한강벨트로 투자 수요들이 들어오면서 한강벨트 집값이 쫙 올라갔죠. 이때만 하더라도 야, 이 양극화 너무 벌어지는 거 아니야? 한강벨트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5년 1분기 때 외곽 지역들, 경기 남부, 강북 이런 지역들이 상승폭이 꽤 컸죠. 전세 난도 영향을 줬고 대출 15억 이하는 6억도 영향을 줬고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이제 트리거를 주게 되는데 정책이 트리거를 줘도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2024년 같은 경우에도 환경이 조성 안 되는데 지금은 환경이 뭐예요? 강남 형님이 중심부가 먼저 올라갔네. 강남 3구, 용산구. 두 번째 마포, 성동, 강동, 광진, 동작, 영등포, 양천구, 한강벨트 다른 형님들이 올라갔네. 나머지가 키가 높아졌네. 키 맞추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트리거가 전세난에 의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유동성이 많은 것도 있고 성과급 받은 사람들도 있고 주식 호황으로 주식 돈이 들어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영향을 대면서 지금 올해 막 올라가잖아요. 서울 노도강 금강구 막 오다가 경기도도 옹인수지 동탄도 많이 올랐죠. 구리 뭐 올라갑니다. 그다음 남양주 올라가고 안양 동안구도 많이 올랐고 동안구 올라가면 다음에 만안구 올라가겠죠. 안산도 올라가겠죠. 인천으로도 가겠죠. 인천에서는 뭐부터 움직이나요? 송도부터 움직이겠죠. 제일 좋으니까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10년 주기로 본다면 서울은 강남은 특히 한 2, 3년 정도 조정이 있어도 되고 한 8년을 상승을 하는데 상승 어떻게 해요? 올라갈 때는 무섭게 올라가긴 합니다만 금액대가 크니까
비율로 보게 되면은요. 문재인 정부 시절 2017년에서 2021년 5년 문재인 정부를 보게 되면 강남은 어떻게 오르냐면 이렇게 올라요. 직선처럼. 살짝 구간에 이런 건 있죠. 살짝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이렇게. 인천은 어떻게 돼요? 안 오릅니다. 2016년, 17년, 18년, 19년, 19년 하반기부터 올라가더니 2020년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쭉 수직 상승을 합니다. 누적됐던 그 저평가가 어느 순간 트리거가 되면 치고 올라가면서 2021년, 2020년은 인천이 강남보다 상승폭은 더 컸습니다. 물론 또 2022년 미국이 긴축을 하게 되면서 금리 너무 많이 올렸죠. 충격을 받으니까 인천이 쭉 떨어져서 아직도 회복 못하고 있죠. 인천은 아직 2021년 고점 회복 못한 지역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경기 북부도 그렇고 경기도 다른 지역들도 그런 지역도 꽤 많죠. 광명, 안양동안구, 뭐 과천, 판교, 분당, 용인, 수지 이런 데는 이제 2021년 전고점 다 뚫었는데 그게 안 되는 지역들은 아직도 회복을 못했는데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저평가입니다. 2011년 가격도 못했다. 지금 2026년이죠. 몇 년 지났나요? 5년 지났어요. 5년 동안 물가? 본인 월급 생각해봐요. 2011년과 지금의 월급 똑같나요? 똑같으면 회사를 바꿔야 됩니다. 치와 5년 동안 안 올려줬다는 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물가 올라가죠. 김밥값도 얼마나 올랐습니까? 5년 동안. 안 오른 게 어디 있어요? 5년 동안 다 올랐어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말하면 2021년 집값을 똑같이 회복을 해도 사실은 회복이 아니야. 5년 동안 화폐 가치 하락을 생각해 보게 되면 손실이에요. 더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따져보면. 그러면 이제 이런 지역들은 2021년은 오버슈팅이었어. 버블이 있었거든요. 5년 동안 버블 다 제거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키가 맞췄기 때문에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기다려 보셔라. 너무 조급증을 가지면 안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 좋은 건 뭐예요? 지분. 첫 번째, 잘 살면 되잖아요. 주식처럼 사고 팔고 할 이유도 없고 막 팔고 싶을 때 잘 팔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전세 2년 4년 돌아다니면서 스트레스 받고 사실 이사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저도 젊을 때는 진짜 철없어가지고 이사도 많이 다녔거든요. 와 이제는요 진짜 와 이사 못할 것 같아요. IMF 이후 가장 땅값이 싼 지금 토지에 투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합니다. 매물 찾는 법부터 농지연금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누가 돈을 줘도 한 1억 줄 테니까 이사 가라 그러면 내가 고민해 보겠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귀찮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부동산의 장점은 장기 보유할 수 있다는 거 장점이고요. 우리 집값 언제 올라? 너무 초조하지 마시고 아니 그냥 잠자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보면 10년 후에 올라가 있다니까요. 이게 부동산의 장점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투기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 채 사자고 말씀드렸나요? 트렌드가 달라졌어요. 지금 다주택자들은 세금 규제가 많기 때문에 부채 있는 사람이 세 채 가는 거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래서 똘똘한 채가 트렌드니까 트렌드는 따라가시되 주거에 안정은 해야 되니까 내 집 마련하시고 여윳돈이 있다? 종잣돈 모았다? 너 주식 좋으면 주식 투자하시고 미장도 좀 투자하시고 뭐 본격적인 투자가 싫으면 종목 투자가 싫으면 ETF 넣고 채권도 하고 골드도 사고 많잖아요. 옛날보다 얼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종목이 다양해졌습니까? 그러니까 집 하나는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 인플레이션 방어를 하니까 제가 사자는 거지 모든 투자는 부동산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거 안정은 합시다. 전세 10년 살고 나면 절대 따라가지 못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방 부동산도 지역별로 선별적인 회복 가능성이 있나요? 굉장히 다양할 것 같습니다. 지방도 지방 나름인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넓은데요. 그래서 지방도 다행이라면 입주 물량이 줄어듭니다. 워낙 2020년, 2021년에 밀어내기식 분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진짜 이걸 반성해야 된다. 건설사들도 반성하고 시행하시는 분들도 반성하고 지자체들도 인허가 너무 많이 내줬어. 이거 못하게 말렸어야 되는데 너무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다행이라면 2026년부터 입주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숨은 좀 돌렸다. 최악의 상황은 좀 벗어났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래도 미분양이 여전히 좀 많이 남아있어요. 좀 빨리 소진시켜야 되는데 저는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정부도 지방 미분양 대책이 너무 안 나와. 그래서 차라리 이런 거 괜찮잖아요. 서울 아파트 비거주 1주택도 좋고 다주택자도 좋은데 서울 아파트 하나를 팔고 지방으로 가는 거야. 지방 미분양을 사. 양도세 감면이나 면제해 줄게. 좋잖아요. 지방 미분양도 소진하고 지방도 좀 살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일단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건 긍정적이다. 그런데 그럼 지방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느냐?
저는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양극화가 지방에서 제가 얼마 전에 대구도 갔다 왔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하대요. 수성구에 있는 부동산이 자기 자녀가 서울로 올라갔답니다. 며칠 전에. 울적한 표정을 짓더라고. 왜 올라갔는데요? 뭐 왜 올라가기는 일자리 찾아서 갔지. 여기는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공부 잘해서 취직해가지고 수도권으로 갔다고 하더라고. 이게 현실입니다. 열심히 공부시켜 놓으면 뭐합니까? 대학교를 인서울로 하고 직장은 인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버리니까 지방은 수요 윤출, 서울 수도권은 수요 유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요가 줄어드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반드시 존재하는 거고요. 경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지방 살리기 프로젝트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은 수요 과잉이죠. 공급도 부족이지만 역설적으로 수요가 과잉이니까 공급이 부족입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일자리를 이동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혁신도시, 기업도시, 세종시도 저는 잘못된 게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을 강제로 이전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러지 말고 새로운 투자가 지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도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대기업들이 지방에 뭐 AI든 로봇이든 자동차든 전자든 반도체든 지방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방도 다 할 수는 없고요. 거점 도시들 있잖아요. 대구, 부산, 광주 정도의 일자리 그쪽 권역에 그러면 기업이 투자하게 되면 토지 50년간 무상 제공해주고 10년 정도는 법인세 면제해주고 또 필요한 게 뭐야? 우리가 다 해줄게. 아, 좋은 인재가 없다고?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에 교육 예산 솔직히 남아돌잖아요. 태블릿 같은 거 주지 말고 대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포항공대 수준으로 올려주면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그쪽 학교 가서 인재가 되고 기업들이 투자해서 만들어지면 그 인재들이 거기서 일하고 이게 선순환 구조죠. 그러면 서울도 수요가 줄겠죠. 지방에서 올라오는 수요가 차단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서울 집값도 일정 부분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좋은 차이 그냥 답답한 뇌피셜입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방은 지금 또 5분이 상위 20%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대구도 수성구는 집값이 겨울에 1월에 급매물 소진되고 미분양도 소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분위기고 대구도 마찬가지고요.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집만에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울산도 마찬가지고 울산은 뭐 다른 광역시보다도 더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서울처럼 폭등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내 집만에 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필요하다. 서울은 원정 투자가 힘들다. 갭 투자가 힘들다라고 한다면 상위 20% 위주로 5분위 아파트 위주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소도시들 있잖아요. 지방의 중소도시들 중에 어떤 일자리나 특성이 없는 중소도시들은 앞으로 인구 감소는 계속 심하기 때문에 중소도시에 생기는 아파트 투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가격이 좀 저렴한 거는 괜찮은데 실거주 목적 아니면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미분양 중에도 뭐 3억대? 뭐 이런 미분양들 나오면 필요하다? 실거주다라고 한다면 3억대는 지금 다시 시작을 하면 인허가를 받고 다시 시작하게 되면 공사비 때문에 3억대 아파트는 전용 8사 기준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이라면 그런 미분양 인프라도 좋고 또 분양 가격도 4억 이하로 잡을 수 있는 미분양이 있다면 그런 거는 좀 선별적으로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에서 가장 크게 주목할 만한 지역은 어디로 보시나요? 지방에서는 일단은 저는 세종시도 최근에 좀 빠지긴 했는데 여전히 저는 세종시 좀 매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산도 자체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래도 썩어도 준치 기본적인 수요가 그래도 서울을 제외하고는 부산이 인구도 300만이 넘는 거대 도시이기 때문에 부산 지역의 상위 20% 아파트 눈여겨 좀 봐야 되고요. 울산도 그래도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서울을 제외하고는 또 울산이 그래도 탄탄히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울산은 이제 또 남구가 대치동 같이 인기가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울산도 북구보다는 반구 위주로 좀 접근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항상 저는 지방에서도 광역시 위주로 인구가 100만 정도 뒷받침되는 지역 위주로 좀 접근하는 게 좋겠고 이왕이면 그 지하철이 있는 동네는 역세권 그러니까 역세권 단지가 예를 들어서 5억이고 여기에서 거리가 좀 떨어진 데가 4억 5천이라면 저는 5천 더 주더라도 역세권 주변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등학교. 지하철역이 1번, 2번이 초등학교거든요. 초등학교를 좀 끼고 있는 지역. 세 번째는 편의시설들, 공원이나 아니면 상가,
학원 가면 더 좋고요. 편의시설이 있는 아파트인지 또 이왕이면 브랜드 아파트가 좋긴 하겠죠. 가격 차이가 비브랜드 같은 동네야 있고 옆에 또 있어. 두 개가 있다면 브랜드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6억이에요. 비브랜드 아파트는 5억 2천이야. 저는 유독 브랜드 아파트 했습니다. 인지도도 그렇고 상승폭도 다를 겁니다. 그래서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이왕이면 그 지역에서 좀 괜찮은 랜드마크나 신축 아파트, 좋은 아파트 위주로 접근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2차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5월 9일이 지났죠. 5월 9일 전에 이제 급매물이 나오고 강남 쪽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급매물이 나온 거는 이제 잔치가 끝났습니다. 사실상 좀 안타깝죠. 부잣집을 더부잣집 자녀가 급매로 샀습니다. 지금 그게 2월, 3월에 강남이 급매물이 나오면서 어차피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 서민들은 아무리 급매라도 강남의 아파트를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좀 분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강남 3구, 용산구에 들어가시는 시장은 다른 시장이고 우리가 봐야 될 시장은 그 비강남구, 비한강벨트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들은 전세난이 계속 심화되고 있고 주식 자금이 머니무브에서 결혼할 때나 언제든지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주식 자금이 다 부동산으로 오는 게 아니라 집 한 사람 돈이 또 주식 자금으로도 들어가고 돌고 도는데 어떻게든 주식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유효 수요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집 사는 유효 수요가 15억 아래 구간들 유효 수요가 늘어났고 인센티브 받았죠. 이분들도 하이닉스 억 단위로 받잖아요. 삼성도 그렇고 이분들이 또 주택 구매 수요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쪽 지역은 또 강한 규제를 하긴 힘들어요. 10억 12억 아파트에 또 어떤 규제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바라보면 오히려 강남권보다 저는 이쪽 지역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다. 메리트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많이 올랐다? 저수지 이론에 따라서 이제 외곽 지역으로도 굴길이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자금에 맞춰서 소액이라도 저는 내 집만에 하시길 추천드리고 꼭 서울이어야 된다 그러면 서울에 뭐 구역 지정이 된 곳, 될 예정인 곳, 추진 중인 모아나 또 신통이나 재개발 구역들 눈여겨보시면 소액으로도 충분히 투자하고 내 집마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못할 거야.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안 될 거야 라고 좌절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신사임당 채널을 보면서 검색도 해보고 조사도 해보고 트라이를 해보고 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확신합니다.